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암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위암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유전자 타입과 관련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에 감염된 그런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서양 타입의 CAG-A 유전자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 균 안에 있는 CAG-A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이토카인과 연관된 그런 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서양 타입과 다르게 유달리 암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헬리코박터균은 더 많은 CAG-A 유전자를 발생하는 그런 점도 있다고 합니다. 타입4 분비 시스템을 통해서 헬리코박터균 안에 있는 CAG-A 유전자가요, 위벽 안으로 유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을 일으키면서 만성적인 위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상을 일으키고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상은 15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대개 암으로 발전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헬리코박터균 안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약 5%가 유레아제라고 하는 그런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레아제 효소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전환시키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많으면 내 위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암모니아는 알칼리성을 띠면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면도 있고요. 우리 몸에는 굉장히 나쁜 도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간에서는 우레아 사이클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이렇게 해독을 시켜서 분비를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신장에서도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이 되어서 소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독성 물질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자꾸 생긴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음식에는 지나치게 짠 음식, 탄 음식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상한 곰팡이균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속에는 아플라톡신이 있기 때문에 바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산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인데요. 뭐 소시지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방부제라든지 보존료, 색소, 향료가 들어있는 이런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것도 바람의 원인이 되니까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암은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2배나 더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있으면 3배 내지 6배나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절제술을 받았을 때도 3배 내지 6배 정도 더 위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고요. 같은 바람의 원인을 접했을 때도 가족력이 있을 때보다 더 그 바람의 원인이 많은 것은 어떤 유전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같은 가족은 같은 종류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그런 위암에 보다 더 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상에 걸리게 되면 15년 정도 경과가 되면 이것이 변성이 되면서 암으로 발전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위 내벽의 구조를 살펴보면 점막층이 있고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이 있는데요. 대개는 점막층에서 발생된 위선압이 약 98% 정도로 가장 많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 림프까지 이렇게 전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상피 하생이나 위축성 위염이 암으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변성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 형성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형성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점막에는 주로 원추형 세포가 많습니다. 위장의 점막에도 원추형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비샘이 잘 나오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식도에는 원추형이 아니고 편평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질내벽도 편평세포예요. 이것은 마찰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도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갈 때 마찰을 견딜 수 있도록 편평세포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에서 계속 위산에 자극을 받다 보면 이것이 화생되어서 편평세포가 원취형 세포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해식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부의 그 분비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평세포가 원취형 세포로 이형성이 되게 되면 이것이 오래되면 암으로 발전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또 여성에게 많은 자궁경부암이 있죠. 자궁경부암도 역시 이것이 이형성이 돼서 잘못하면 암으로 발전되는데요.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18번, 16번에 의해서 가장 암으로 많이 발전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이것이 이형성이 일어나면서 자궁경부암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될 때는 조직이 화생되면서 이형성이 일어나면 암으로 발전되는 것이죠. 그러면 암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가족이 위암이 많다. 어떤 다른 종류의 암에 많이 걸린다. 또 나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분들은 이 화생된 조직이 이형성이 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영양소로서 감마리놀렌산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감마리놀렌산이 40% 아주 고순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나머지 60%의 리놀레익 애시드가 효소 처리되어서 장기 복용에도 염증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감마리놀렌산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세포막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면서 먹으면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걸려서 아주 거칠거칠하고 굵고 건조하고 갈라진 이런 피부를 감마리놀렌산을 먹었을 때 염증이 나면서 촉촉하고 윤기가 있는 그런 세포로 변화되기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찌릿찌릿한 신경도 수초를 복구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데요. 이런 감마리놀렌산 40% 고순도 제품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하생과 같이 변화될 그런 조직에 꾸준히 먹게 되면 조직의 복구를 도와주는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든지 이렇게 나는 암에 걸리고 싶지 않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은 꾸준하게 처음에 첫 달은 하루 2번 먹고 그 다음에 하루에 1개씩 먹어주면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염증도 가라앉고 피부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변화된 그런 조직이 복구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